2015년 기존의 첩보 영화가 지겨웠는지 매튜 본 감독은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약만 복용하고 만든 듯한 영화 킹스맨을 선보였습니다. 그치만 영화 킹스맨은 기존의 것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기존의 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조금씩 비트로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을 준 영화였죠. 매튜 본 감독의 철학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영화 킹스맨. 오늘은 영화 킹스맨을 통해 매튜 본 감독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추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화 킹스맨을 소개하겠습니다. 높은 IQ, 주니어 체조대회 2년 연속 우승, 그러나 학교 중퇴, 해병대 중도 하차, 말 그대로 루저 인생이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 게리 에그시 언인, 그런 에그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전설적 베테랑 요원 해리 하트. 어느 날 에그시는 해리의 권유로 킹스맨이라는 비밀 조직의 입사시험을 치르게 되고, 에그시가 지옥의 입사시험을 치르는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들도 자신들의 활동을 차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킹스맨의 기본적 스토리라인이고, 영화는 주인공 에그시가 진정한 킹스맨이 되어가는 과정을 소재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고전적인 스토리라인이라 볼 수 있겠죠? 능력은 있지만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한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의 매력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백마탄 왕자나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님,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여 행복을 쟁취하는 주인공. 이 스토리 전개는 지극히 고전적이어서 몇백 년 전부터 써먹었던 전개고, 현재까지도 밤 10시쯤 지상파를 틀면 볼 수 있는 아주 좀비 같은 전개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소재를 100년 후에도 쓰인다에 제 왼쪽 손모가지와 오른쪽 황구슬을 건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재미를 충족시키는 소재이지만 또 이것만큼 진부한 소재도 없죠. 그렇다면 언제나 획기적이면서도 톡톡 튀는 발상을 하는 매튜 본 감독은 왜 하필 이런 소재를 사용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먼저 킹스맨의 조직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킹스맨의 조직도는 원탁의 기사들을 모티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은 영화에서 나오는 고유의 코드네임을 가진 킹스맨들의 특징이 놀랍도록 원작의 그 이름을 가진 기사들의 특징과 비슷하다는 설정입니다. 영화에서는 그 기사들의 포지션은 물론 전설로 내려오는 그들의 캐릭터적인 면과 그들의 특성을 거의 비슷하게 차용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아서왕의 왕국이 내부에서부터 일어난 욕망과 불신으로 왕국이 분열된 점, 아서왕이 죽어가면서 천박한 욕설을 했다는 전설, 그리고 지성체가 완벽한 기사 갤러헤드와 무력으로 거의 1인자가 될 뻔한 랜슬롯은 단독으로 적진을 침투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또 아서왕의 스승이자 기사들의 서포터 역할을 하는 멀린도 영화에서의 포지션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캐릭터는 단 4명, 아서, 멀린, 갤러헤드, 랜슬롯이 다입니다. 나머지 코드네임을 가진 킹스맨들은 밥은 먹고 다니는지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세심하게 원작의 특성을 따왔다는 것은 감독이 별 생각 없이 따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탁의 기사들의 내용을 따로 조사를 해서 분명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설정들을 가져온 게 아닐까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던 저는 문득 어떤 중요한 점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인공 에그시의 코드네임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리가 임무 도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자 체스터 킹이 에그시에게 갤러헤드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이미 그가 타락한 것을 알게 된 에그시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체스터 킹, 아서를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에그시는 원탁의 기사 중 모드레드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서왕의 죽음이 모드레드와의 격전을 통한 결과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모순이 되는 게, 모드레드는 전설상으로 아서왕이 랜슬롯과 결투를 벌이기 위해 왕국을 떠났을 때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결국 아서왕과의 싸움으로 모드레드 또한 죽게 되는 인물이기에 제 가설이 그러면 논리적으로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갤러헤드 자리를 물려받는 것인가 했지만 이미 킹스맨 2편 광고가 응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다시 킹스맨 1편을 보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캐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장면을 한번 보시죠. You're gonna need to blend in. I'm supposed to be Arthur. His invitation's in his phone. Give him this, give his real name, Chester King. 이 장면으로 인해 저는 혹시나 싶어서 다시 킹스맨에 대한 자료조사를 시작하였고, 나무 위키에서 역시나 저와 비슷한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언급된 부분은 제가 봤던 장면과 또 체스터와 에그시가 위로주를 마시게 되는 장면, 즉 체스터가 독을 탄 술잔을 에그시가 눈치채고 그것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곧 지위의 교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것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가설과 추측,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루머이고 2편이 나오면 제가 이불킥을 할 수도 있는 추측 영상이란 걸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제 가설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더 풀어가자면 매튜 번 감독은 기존의 첩보 장르와 더불어 원탁의 기사의 중요한 설정을 거의 다 따왔지만 또 그대로 차용한 게 아닌 조금씩 설정을 비틀어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원탁의 기사들에서 차용한 것 중 눈여겨봐야 할 점들이 원탁의 기사들처럼 회의를 할 때는 같은 탁상에 앉는 점, 캐릭터들의 굵직한 특성, 아서왕의 말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씩 비튼 부분을 보자면 회의에 쓰이는 탁자가 원탁이 아니라는 점, 새로운 랜슬롯이 여자라는 점, 그리고 에그시라는 캐릭터 그 자체입니다. 살펴보자면 탁자가 원탁이 아닌 점은 원탁의 진정한 뜻인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 볼 수 있고, 최강의 기사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여자라는 점은 진정한 강자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치, 에그시의 의미를 헤아려 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에그시는 사실 그냥 과거의 전설로 내려오는 아서왕이 아닌 매튜 번 감독이 상상하는 돌아온 아서왕이 아닐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설로 내려오는 아서왕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 아서왕이 죽고 아발론이라는 이상향으로 아서왕의 영혼은 떠나게 됐지만 훗날 영국이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다시 아서왕이 깨어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서왕을 과거와 미래의 왕 아서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 매튜 번 감독은 기존의 아서왕이 아닌 전설을 토대로 자신만의 새로운 아서왕을 탄생시킨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킹스맨에서 나오는 연출, 설정, 이야기 전개가 원래는 이미 진부한 기존의 것들이 기본 대들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개념을 다시 활용하면서 살짝 비튼 그 생각 하나로 새로운 것을 탄생시켰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번에도 확대 해석 오지게 했고 2편이 곧 나올 상황이라 이불킥 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끼지만 그래도 한번 추측한 것을 마무리는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종합해서 감독이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제시했는지 알아보자면 새로움이란 건 없고 기존의 것에서 옳은 것은 쓰되 불필요한 것들을 바꾸거나 없애면 그것이 새로움이다라고 작품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새로운 생각을 얻기 위해 기존의 것들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진 않으신가요?